환율부터 먼저 우리 이충석 교수님께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면서 미국 경제를 환율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있는지, 관세 때문에 뭐 저기 시민들이 살기 힘들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갖다 뭐 K 쉐이프 이코노미라고 하지만 걔들은 또 바이브 리세션이라 해서 바이브 세션이라 그래서 심리적 불황이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글로벌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미국은 약세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주요국에 저희가 아는 나라들에서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한번 그렇게 좀 얘기를, 글로벌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표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이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지금 어떻게 가치가 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부터 저 수직으로 되어 있는 선들이 이제 몇 가지 주요 이벤트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되어 있는 게 2025년 4월 2일. 트럼프가 관세 이제 다 올리고 다시 재협상하자라고 이야기한 이후부터의 달러화의 추세입니다. 저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디프리시에이션, 달러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부분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일단 미국 사람들도 이 비싸지니까 수입품을 잘 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이제 미국 역외로 나가는 일들이 줄게 되고, 그럼 밖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같은 입장으로는 달러가 귀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절상이 되는 효과들이 많이 보여요. 이게 제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봤었던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때 나왔을 때에도 사실은 이러한 그 관세의 이걸 타리프 레벨, 그러니까 그 관세의 수준이 올라감으로 인하는 효과라고 레벨 이펙트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달러가 강세를 띄었어요. 그때 중국에 대해 관세를 때렸을 때 달러가 확 올라가고 그 위안화가 확 떨어진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런 현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예. 또 그 당시에는 이게 국제 그 어떤 그 관세를 가지고 경제 질서를 한번 흔들게 되면은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마다 달러는 아주 굳건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보는 현상이 이제 플라이트 퀄러티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효과까지,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타리프, 관세의 그 레벨이 올라갔을 때는 달러가 절상되는 걸 경험을 했는데, 작년에 똑같이 타리프, 전체 관세에 대한 그 레벨을 올리는 것을 발표했음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는 유로화 대비 그리고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지금 굉장히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대체 무엇이 이러한 다른 결과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그 전미 경제학회 발표 중에서 가장 눈여겨봤었던 부분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달러 그 자체 불확실성에 대한 그 걱정들이 늘어나면서 리스크 프리미어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선제적으로 헤징을 하려는,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게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되면서 달러가 마치 위험자산처럼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자산이 되어버리는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었어요. 그럼 무엇이 그런 리스크 프리미어를 일으키느냐?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 이후부터 나오는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될지, 나중에 또 어떻게 말을 바꾸게 될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환율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의 차이를 통해서 좀 국제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모형이 있기는 있습니다. 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측면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 UIP라는 게 뭐냐면 Uncovered Interest Parity라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인 이자율 평형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미국 입장으로 친다면은 이 미국 국내 금리, 홈 금리가 IH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F라 그러면 foreign이겠죠. 외국의 금리. 금리가 높은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는 것처럼 그죠?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제 금리라는 것은 향후 이 기대, 환의 가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치를 설명해야 된다까지만 딱 나오면은 저게 이제 uncovered interest parity라고 하는 건데, 요즘 저 끝단에다 뭘 하나 더 붙이기 시작하고 있냐면 저 리스크 프리미엄. 결과적으로는 뭔가 환에 대한 위험이 증가를 했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좌측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RP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환의 가치는 기대되고 있는 환의 가치는 떨어질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레벨 이펙트가 아니에요. 기존에서는 그 타리프 관세를 우리 올렸을 때만 관세가 올라갔네를 생각하는데 마치 올라간 그런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 개가 꼬리를 그렇죠.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몸통을 흔드는 어떤 식으로 흔들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 꼬리인 이 RP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전통적인 이자율과 그 환율 관계는 관계성을 완전히 끊어내는. 깨져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는, 이 어떤 약간 위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세컨 오더 이펙트라고 하는 예, 좀 그렇죠. 예. 부가적인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가 주요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사람들이 수입품에 대해서 예, 소비를 줄이게 예, 되니까 예. 달러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그러면 외국에서는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원래 올라가는 것.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저 RP 효과, 리스크 프리미엄 효과가 너무 지배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발표에 대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예, 이것이 그렇죠. 트럼프 2기에서만 지금 보이고 있는 보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현상이다.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율의 방향조차도 지금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자율을 어떻게 보면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올리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가 약세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이 공식을 딱 보면서 지금이 적절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리스크 프리미엄인 RP가 왜 높을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유럽 시장에 있는데 그걸 동결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상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갖다가 그렇게 동결하는 사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각 나라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특히 이제 상당히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미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사이 좋은 나라들도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위험하다. 그럼 우리가 다른 자산을 달러 자산 말고 다른 걸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달러에 대한 이게 썰물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이제 수혜 주르다가 대표적인 게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서 금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국 자산, 미국 그 달러 자산과 미국채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역시 이 리스크 프리미어로다가 설명할 수 있듯이 그리고 지금 예, 놀랍지 금값이 않게 올라간 거. 맞습니다. 예, 저 그렇죠? 단기 이자율은 통화 정책에 지금 관여되지만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연준이 단기 금리는 내리고 있지만 우리 미국 국채 중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미국 달러의 위상에 대한 걱정과 결국에는 우리가 서버린 리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재정적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은 중장기 채권 금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달러를 예전의 달러처럼 믿을 수 없게 되는 순간 뭐에 대한 수요가 생기냐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과 은, 안전한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함께 지금 나타난 현상들이 우리가 보고 있었고 실제로도 이러한 현상들에서 지금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이전에 봤었던 거시 지표들이 보였던 굉장히 그 패턴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가고 그래서 있다. 미국의 달러는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그러니까 꼬리 현상 때문에 상당히 전통적인 경제 현상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요약해 보자면 이러네요. 미국 경제는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럭저럭 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조금 보고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뭐 여기서 이제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AI 투자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돼 갖고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고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신관우 교수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죠. AI 관련돼 갖고 금년에 2026년 최고의 화두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투자는 많이 하고 있어요.